안녕하세요. 잘돼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예상을 했지만 연준이 0.75 자이언트 스텝을 했어요. 자, 지금 우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레고랜드발 사태로 채권 시장이 마비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어젠가 엊그저께 터진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주권 연구체 콜옵션 미행사. 자, 그거로 채권 시장에서, 해외 채권 시장에서 매수자가 사라졌다는 거야. 해외 투자자들의 매수자가 사라지고 매물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은행들이나 자본을 유치할 때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국외가 더 많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원화를 막 찍어내는 국가가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한국 전반 회사채, 은행, 금융권, 보험 전반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거야. 자, 흥국생명이라는 회사도 보험회사잖아요. 그 회사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을 지키려다 보니까 콜옵션, 그러니까 원금을 갖는 행위를 안 했던 것 뿐인데, 자, 그게 채권 시장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했다라는 효과, 대한민국 채권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를 깨버렸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서 이제 연준이 4%를 올렸고, 또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자,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 시장은 굉장히 큰 먹구름이 끼었어요. 제가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팩트가 그래요. 팩트가. 자, 보시면은 연방 기준금리가 3.75에서 4%. 이제 4%예요. 4%. 자, 연말에 최소한 빅스텝이잖아요. 연말까지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속도 조절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연말이면 4.5. 자,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이 더 높이, 더 오래 올리겠다고 강한 매파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5%, 5.5%까지도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금리도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마인드가 물가 안정이거든요. 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도 금리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올리다 보면 주담보금리가 10%까지 간다라는 거야. 여러분, 10% 되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은 다 사라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2년 있으면 내가 20%를 더 지불하는 거잖아요. 10%씩 지불하면. 그러면 1년 뒤에 10% 집값이 오르나요? 2년 뒤에 10%가 또 오르나요? 2년 뒤에 20%가 오르냐고. 지금 또 계속 하락세 추세니까 집을 안 산다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고 경기 침체가 나오고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답이 없어요. 답이. 자, 그래서 어제 강한 매파적 발언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갑자기 급등하다가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3.36%. 자, 일단은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자, 미국이 고용시장이 줄질 않는다고 그래요. 고용시장이 감소가 안 된다고 그래요. 계속 완전 고용에서 고용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더 높은 구인 숫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사람을 못 구하면 그 임금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고착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 얘기하지만 이 미국이 굉장히 구조적 함정에 빠졌다. 그동안 너무 많이 풀었던 돈,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해외 인력들의 유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고용상의 문제로 지금 인플레이션의 고착화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자, 그러니까 파월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더 길게, 오래, 더 높이 올리겠다라는 발언이 나온 거예요, 결국은.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이게 지금 격차가 우리 금리하고 우리 기준금리하고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아직 11월 24일 금통에서 한 번 더 올리겠지만 지금 현재는 한 3.0%. 자, 미국은 3.75에서 4%, 거의 0.75에서 1포인트가 벌어졌죠.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의 투자 자금들이 한국의 채권을 살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채를 더 사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올려도 지금 우리는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기업들은 자금 차환 발행이 안 되고 일부 건설사들은 부도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금리를 막 올리겠냐고.
자, 그래서 지금 0.5인데 이 0.5 올리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러나 0.5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신문에서 나오는 얘기가 더블 빅 스텝. 그러니까 뭐 11월에 한 번 올리고 뭐 12월에 한 번 더 올려서 그러면은 4.0이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맞춰 나가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4.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75까지는 올릴 수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이창용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5%가 넘으면 여러 고통이 있더라도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라는 근한 의지거든요. 자, 근데 물가가 언제 오르냐면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달러 가치가 올라갈 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수입하는 원가가 자재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금리를 올려서 원화 가치를 올리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한은도 내년 1분기까지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된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올렸던 게 1분기에 휴증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 내내 이제 우리 경제에 아주 큰 휴증이 나타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벌써 부동산 PF 시장이 무너지고 그리고 거대한 자금 시장인 채권 시장이 지금 뭐랄까요 차환 발행이 안 되고 그리고 해외 유동성에도 문제가 있고 자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휴증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금 우리 시장에. 그게 문제예요 지금. 파월 의장이 요번에 이제 아무래도 미국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강경 발언을 조금 못했어요. 강경 발언을 못하고 아주 모호하게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주식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속도 조절하겠다고 하니까 나스닥이 한 2% 올랐다가 아니야 앞으로 더 높이 올려야 돼. 인플레이션 잡아야 돼. 그러니까 나스닥이 3.36포인트 좀 빠지고 그럼 모호한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매파 발언이었다. 기본적인 기조는 더 높이, 금리는 높이, 긴축은 오래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미국도 지금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미국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미국의 그루들이 이야기하고 금리 좀 그만 올리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잘못하면 미국 국채가 안 팔린다는 거야. 옛날에 발행했던 저금리의 국채들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지금 고금리에 있는 국채를 살라고 그러지 저금리를 사겠어요? 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값이 떨어지거든. 안 사겠죠. 미국도 국제 시장에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딜레마에 빠졌어요. 아주 구조적 함정에 빠졌어. 이거 금리를 올리면 너무나 부작용이 나타나고 안 올리자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이거 세상은 혼란 속으로 갈 것 같고, 자, 그러니까 오늘 엘리엇 헤지펀드인가요? 이쪽에서 이야기하기를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겠다. 큰일 나겠다. 2차 대전 이후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야. 왜냐면, 금리를 안 올릴 것 같으니까,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에 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너무 낮다라는 거야. 낮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아주 시장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시장에서는 기업들은 아작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주식 투자할 때가 아니야. 오늘도 제가 보니까 제가 요즘 많이 사고 팔았던 게 퀄컴인데 퀄컴이 한 시간에서 한 7% 빠지더라고요. 견조하게 반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빠지는 거야. 그냥 레벨 다운은 되니까. 요즘 빅테크 주식들이 다 그래요. 바닥 치고 반등하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진대. 그런 또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나오면 그냥 10%, 20% 심지어는 20% 이상 폭락을 하더라는 거야.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주식을 투자하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안전한 국채, 한전채도 6%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사가지고 그냥 수익률을 올려가는 게 최고 안전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증권사들의 리포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앞으로 지금 4%니까 기준금리를 5.5%까지는 최소한 올려야 된다라는 거야.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5.58을 올려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교부증권에서는 미 연준에서 매파적 발톱을 다시 세웠다.
피봇을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파월 의장도 어느 시점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금리 인상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건 매우 시기상조라고 했다. 시기상조란 얘기예요. 금리 인상은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야. 속도는 조금 조절해줘도. 자, 시티은행에서는 미국 체중금리가 5.5%, 미국 최종 기준금리가 5.5%까지 오르면 우리는 뭐 그냥 주담보는 10% 넘는 거야. 채권금리는 한 15% 가는 거야. 아주 우리 입장에서는 외환위기가 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원달러율도 한 1,600원 이상 가는 거야. 그죠?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시티은행이 예상하는 것은 12월에 0.5포인트 올리고 내년 2월에 0.5포인트, 3월에 0.25, 5월에 0.25. 자, 그렇게 해서 5.2에서 5.5인데 사실 이것도 낙관적인 얘기예요. 낙관적인 얘기야. 자, 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사건이 터진다는 거야. 흥국생명이면 굉장히 그 우량한 기업이잖아요. 뭐 이거 자산주, 자산 가치가 뛰어난 회사, 뭐 그런 회사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쇼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 유동성 경색, 외환시장까지 번지나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니까 단기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까지 번지고 있다라는 거야. 이제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채권을 사서 자금을 공급을 하고 해외 외화 유동성을 또 빨아들여서 공급을 하는데 이 흥국생명 때문에 외국에서 그 들어오는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야. 기업들의 외화 유동성 조달 시장에도 그 여파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 외화 채권, 이제 외화로 지불해야 되는 채권이 있겠죠. 만기 도래 규모가 올해보다 20% 이상 증가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외화 채권을 샀으면은 뭐 1,100원, 1,200원에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1,400원이잖아. 원금 갚는 것만 해도 20%가 증가했어. 기업들은 악재죠, 이게. 기업들이 외화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악재가 되겠죠. 환율 리스크에 감당을 해야 되니까. 자, 상환 및 연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 요번에 문제가 됐던 게 이 신종 자본증권, 소위 영구채라는 건데, 이게 이제 9일로 예정됐던 건데,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 자본증권에 대해서 이제 그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9일에 만기가 됐으니까 원금을 갚아야 되는 거였어요. 원금을. 자, 그런데 나 원금을 안 갚을래. 그냥 연장해줘. 그렇게 된 거예요. 대신 금리는 더 높이 받아.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안 갚는다고 하니까 찝찝할 거 아니에요. 저 회사 이거 부도나는 거 아니야? 내가 채권 들고 있다가 저 회사가 부도나면 종이 쪽지가 되는 거잖아. 그런 상황으로 해외 투자자들은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국의 흥국생명이 저 정도면 뭐 다른 데는 뭐 채권 사면 안 되겠네. 그래서 그 해외 채권에서 그 매수가 다 사라졌다라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자, 국내 금융기관이 신종 자본증권에 대해서 콜옵션을 미이행한 것은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콜옵션을 미이행하고 나서 또 이번에 미이행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경제 금융위기란 얘기죠.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콜옵션 미행사가 채무 불이행은 아니지만 신뢰에 금이 갔다라는 거예요. 자금 사정이 어렵다라는 신호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관건은 이번 사태가 흥국생명 한 곳이냐. 자, 원화 자금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환율까지 올라 외화 채권 상환 및 발행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흥국생명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터질 수 있다는 거야. 흥국생명 같이 우량한 회사가 이런데 다른 데는 얼마나 심하겠냐. 그리고 예전에 채권 발행했을 때는 1,200원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1,400원이란 말이야. 부담스럽겠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외화 채권 발행 비용에 해당하는 외화 채권 신용 스프레드가 연초 145에서 지난달 말 기준 192까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채권 시장에 어떤 위기가 오면 이 스프레드가 벌어져요. 뭐 좋은 채권과 나쁜 채권 간의 어떤 그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채권들이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게 문제죠. 자, 이게 항상 문제가 터지면은 그 시장에서 채권들이 빌려왔냐, 얼마만큼의 채권들이 있느냐라는 게 이제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터지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우리가 어떤 그 시장에서 문제가 시장의 어떤 폭탄들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자, 그런데 8월 터지자마자 이제 NH증권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한국계 외화 채권 규모가 약 249억 달러, 하나로 35조 3천억. 적지 않죠. 적지 않은 거예요. 올해 204억 4천만 달러보다 21.8% 많다. 외화 조달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고 외화 채권 발행 규모는 2015년에서 2019년까지 한 100억 달러였는데 2020년 이후에 연간 300억 달러까지 급증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게 1,200원대에 샀다라는 거야. 샀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1,400원인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콜옵션 미이행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자,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냐? 라는 게 문제죠. 자, 뭐 이제 미국도 이제 금리를 올리면 뭐 경기 침체는 뭐 미국은 거의 기정사실이고 미국은 아직 경기 침체 안 빠졌어요. 근데 앞으로 경기 침체 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조심해야 돼. 우량주들 반등 조금 주고 그냥 레벨 다운이라니까. 지금 살 때가 아니야. 미국 주식은 지금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긴축으로부터 비롯된 달러 강세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삼고 현상을 심화시켜서 한국 경제에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가계가 부실해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대출을 받았잖아요. 기업들은 채권 발행이 안 되고 채권 사안 발행이 안 되고 뭐 부도나는 기업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내년에. 조심하셔야 돼. 부동산 연착륙은 이미 틀렸어. 뒤에서 보겠지만 그냥 강남도 몇 억씩 빠지고 있어. 몇 억씩 빠지고 있고 지금 수도권도 처음에 뭐 수도권은 그래도 피가 많이 떨어졌어도 뭐 몇천, 뭐 심지어 뭐 한 1억 뭐 그렇게까지는 붙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거의 또 무패 나오더라고. 무피. 전세 가격도 떨어지니까 금리 때문에 무패 나오더라고.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제 연말에 뭐 더블 빅 스텝 한국은행에서 하면 이제 내년에는 거의 마패 나오는 거야, 수도권.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몇 개월 전에 얘기했어요. 수도권도 무피, 마피가 나온다. 무피는 이미 나왔고 이제 마피가 나오는 거야. 뭐 대구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마이너스 6천까지 봤죠? 자, 수도권도 마이너스 6천 1억씩 나오는 거야. 여러분, 실수요자들은 그때 사시면 돼. 뭐 경기 침체는 당연한 거고. 자, 물가 폭등도 계속 이루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뭐 할 게 없죠. 뭐 주식을 하겠어요, 부동산을 하겠어요.